형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 불운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여태까지 역대 역사상 최고로 불행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은 최고로 행복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날, 그러니까 9월 9일이 되겠죠. 7월 26일이 되겠죠. 지난 7월 26일 날 임명장을 받은 날 청와대에서 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상당히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검찰을 훌륭하게 지휘를 해보자. 내 신념대로 해보자. 그랬는데 마치 대통령이 거기 많이들 모여있는 VIP들, 속칭 VIP들 그 임명장 수여식 거기서 살아있는 권력도 다 비리를 수사하십시오. 가차없이 하십시오. 청와대도 어디도 민주당도 다 하여튼 살아있는 권력을 다 소신껏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검찰총장님 하면서 그 한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권력도 하기 위해서 딱 걸려 들어온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 중에 하나가 조국이 부인 정경심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운명적인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에게는 그게 운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 신념대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누구예요? 그 조국이가 장관 청문회가 끝나는 날까지 예의를 다해서 기다리고 청문회 끝나는 날 저녁 10시에 정경심을 기소했습니다. 구속한 게 아니고 기소했습니다. 그것이 시발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문바들로부터 모든 집권층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그러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만은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감히 흉내를 못 내는, 어느 사람도 흉내를 못 내는 윤석열의 초심,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윤석열의 신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법과 원칙으로 국민을 쳐다보고 간다라는 검사의 신념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실행한 사람은 윤석열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과거에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윤석열, 저는 느낌의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꼭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정권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이 정권 때문에 또 이 정권의 어떠한 권력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갑니다. 자기 손도 잘렸습니다. 발도 잘렸습니다. 이제 옛날 의사와 성성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목하고 얼굴하고 머리하고 몸통만 남아 있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념을 잃지 않습니다. 검찰의 자존심, 검찰의 이미지를 갖다 그는 대한민국 검사는 이러하다 하는 100% 이미지를 지금 창조해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검찰총장이어야 한다, 검사여야 한다는 그러한 표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총장한테 어저께 말이죠. 참 이렇게 비운의 어떻게 보면 비운의
검찰총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측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국민 검찰총장입니다. 아니, 이분은 국민에게 영합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딱 확실한 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 신념,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건 국민의 가치에 맞게,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간다는 그런 헌법의 뜻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월달 참모 대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뭐 지금 이름 올라있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든가 이 아주 똑똑하고 출중한 엘리트 그룹들이 완전히 칼질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당했느냐? 추미애한테 당했습니다. 대량 참모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기용된 사람이 바로 조국의 검찰국장을 했던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때 내려왔습니다. 지검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어저께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함께 민정수석할 때,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같이 근무했던 바로 아주 아끼는 후배가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국이의 아주 베스트 참모가 되겠죠. 네. 더더욱 얘기하자면 이성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한동훈 지금 채널A 검언유착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그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강력부장을 하고 있을 때, 또 김호수 차관이 있고 자기가 검찰국장 하면서 이성윤은 한동훈 바로 지금 채널A 검언유착의 대상 혐의자, 의혹을 받고 있는, 자기들이 수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검찰총장 그 윤석열 여기 조국 사건에서 배제시키자. 꼭 얘기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이분입니다. 이성윤입니다. 그리고 김호수는 대검 차장한테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한 겁니다. 근데 두 군데서 다 거절당한 거죠. 네. 바로 이러한 사람인 이 중앙지검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윤 총장에 대놓고 어저께 항명을 했습니다. 큰 사태. 이 검찰 역사상 처음 유례없는, 예상은 했겠지만 건의 표현을 동원하긴 했지만 법규라든가 원칙 이런 게 전부 다 무시할 정도로 대담하고 이런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항명이었다고 전부 다 평가를 언론들도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법조계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상급기관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유례를 찾기 힘든 소위 공개 항명이죠. 언론은 코드 항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성윤 지검장이 내세운 이유라든가 모양새 이런 모두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뿐더러 법조계에서도 납득을 못합니다.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의식이 그 전통화되어 있는 이것이 2003년에 물론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이렇게 이제 동일체 원칙이 이렇게 말은 바꿔졌지만 검찰의 인권 침해라든가 자의적 수사, 기소 이런 걸 막기 위한 법규라는 취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오는 3일 소집을 지시한 전문수사 자문단에게 맡겨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수사를 공정하게 해나가자 이렇게 한 것을 반대를 한 겁니다. 자기네 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수사가 어떻게 됐냐 해서 수사보고도 세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는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자기 수사하고는 이렇게 충돌한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딱 거부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말이죠. 이게 아주 재미나는 게요. 추미애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아주 나쁜 선례라면서 발언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 수사자문단한테 이렇게 수사를 자문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는 걸. 그래서 윤석열 총장 그 대검에서 계속 회의에 참석해라. 지검에다가 이성윤에게 해도 참석도 안 합니다. 다 거부합니다. 이 사건은 아까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자가 현직 검사장하고 공모해가지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여권 인사 연루서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는 강요 미수 혐의 사건 유착 성립 유무입니다. 증거 존재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엄청 많은 사건.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면 말이죠. 채널A 기자가 이 법조 조선일보 기자하고 소위 인터뷰한 내용이 최초의 공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내가 한동훈 오다받고 여기에 나오는 그겁니다.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채널 검언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은 내가 한동훈 오다받고 이철에게 편지 보냈다고 몰아갔다 하고 이 주제를 오늘 아주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이 사람이 아마 결심을 하고 지금 채널A 기자가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기자직까지 이제 해직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분이 오늘 조선일보에 지금 기자 인터뷰한 걸 보고 저도 기분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참 여러 가지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이런가? 진실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법조계가 이럴까? 왜 검찰이 이럴까? 자, 윤석열 검찰총장 참으로 고통스럽겠구나. 저는 윤 총장을 100%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99가 아니고 100%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처음에는 윤 총장을 몰랐죠.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 소위 말해서 적폐 수사를 하던 팀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싫었습니다. 박영수부터 이 윤석열 이하 그 모든 거기에 참여한 검사들 다 싫었습니다. 제가. 왜? 싫었으니까 싫었죠. 그래서 그렇게 쳐다봤는데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 검찰총장입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게 수사를 이렇게 하다가 이 검찰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다가 이상하게 이분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유주의, 자유우파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쫙 여러 번 알고 봤더니 이분은 윤기중 그 부친이 경제학자, 유명한 이 경제학자더군요. 근데 이분이 자유시장경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분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신봉자라는 걸 느끼게 됐죠. 그러면 아들에게 입학서울법대 입학선물로 아버지가 준 선물이 신문에 탁 났는데 밀턴 프리드만이 쓴 시장경제 프리 투 추어즈 선택할 권리란 책인데 그 책 내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찬사를 하는 그 내용성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죠. 그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입학 선물로 아버지가 그 교수가 입학생 아들에게 줬을 때 그 아들은 그 책을 지금까지 외칩니다. 그분이 가끔 밀턴이 쓴 프리 투 추즈라는 책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듣고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봤더니 그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예리하게 단점, 장점, 보완점 이런 걸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것, 자유시장 경제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임을 암시하는 그런 좋은 내용의 책. 그래서 윤석열이 이 정권에서는 윤석열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하고 제가
7월 17일 날 제가 얘기를 했죠. 윤석열의 칼이 어디로 가는가? 윤석열이 나라를 구할 것 같다. 라는 예견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게 7월 17일 날 제가 첫 방송의 소재입니다. 딱 한 꼭지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을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0%란 얘기는 제가 스스로 획득한 100%지 윤석열을 간접적으로 통해서 안다, 누구를 통해서 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백지 상태에서 알아낸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을 안 보고 100%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조금 반대로 새는데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아주 나쁜 선례라고 발언을 하고 이 자기가 수사자문단은 인권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라고 말해놓고 이제 이 자기가 원하는 사건 프레임을 검언유착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이 해라. 이제 이걸 갖다가 수사자문을 하지 말라는 건 나쁜 선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사건은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해서 교도소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여권 인사 연루서를 털어놓으라. 유시민이 연루서를 털어놓으라. 강요했다는 강요미수 혐의 사건인데 유착 성립 유무, 증거 존재 여부 등을 놓고 지금 논란이 엄청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 채널A 기자가 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앙지검이 대검의 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재가를 요청했지만 대검 측이 요구한 구속 사유서나 사건 기록을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2차례 수사 지휘도 거부했습니다. 대검 측이 요구한 구속 사유서라든가 사건 기록 이런 걸 안 보낸다는 것,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2차례 수사 지휘도 거부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설명할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대검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이것만으로 감찰 대상입니다. 예.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대검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검이 영장 청구까지 준비했다면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서 자문단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그 주장 앞뒤도 맞지도 않는 겁니다. 특임검사 요구 혐의 성립 자체부터가 분명치 않은 현 단계 아닙니까? 문화일보에서는 말이죠. 오늘 사설자로 뭐라고 지금 하냐면 대검 지휘를 거부하는 이성윤 코드항명 법치 아닌 정치다. 지금 법치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하고 매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의 이 사설의 내용은 너무나 명문입니다. 명문. 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난 2003년부터 검찰청법 개정으로 지휘 감독에 따른다라고 수정됐지만 검찰의 인권 침해와 자의적 수사 기소를 막기 위한 법규 그런 취지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 사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씁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출신으로 현 정권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취임사에서는 절제된 검찰권을 주장했지만 이젠 대검 지휘도 거부하고 독단적 행보를 한다. 권력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여권 일각에 내응하는 것으로까지 비춰진다. 내면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뜻이죠. 이런 식의 행태는 법치가 아니라 바로 정치다. 이런 식의 행태는 법치가 아니고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또 이게 새로운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역사란 건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중간에 역사를 반역사라든가 왜곡되면 가운데 돌이 탁 있으면 물은 흘러서 갑니다. 그러나 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닥치는 왜곡에 부닥치는 그러나 그 물은 다시 거기서 소용돌이 치면서 그 물은 죽었겠죠. 그러나 그 대중의 물은 국민의 물은 다시 흘러서 거기를 피해서 강으로 갑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그 역사연구란 책을 제가 대학생 때 1, 2를 읽었는데 거기서 배운 교훈은 역사는 반드시 역사로서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올 것 같은 오지 못할 것 같은 그 권력의 무거운 무게를 갖다가 반드시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자체가 역사가 그게 역사라는 역사의 흐름이란 거는 도도한 물결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청이 소위 말해서 군대보다 말이죠 더 무서운 조직이라고까지 설명되었던 검찰 중앙수사조직이 또 그래야 되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치고 받습니까? 더더욱이 이 검찰총장이 지금 사면초가 아닙니까? 자, 잘못해서 사면초가가 아니고 헌법을 지키려고 했다가 법무부 장관 온 집중 권력으로부터 당 모든 데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고 있는 소위 몽둥이 보이지만 않았지 칼을 들고서 난도질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형국에 밑에서 중앙지검장이 치고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인간적인 피해를 느낍니다. 동시에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습니다. 절망 뒤에 바로 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디뎌야 반드시 희망, 서광이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살아온 신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